1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세력이 당할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뒷받쳐주도 모택동이 사라졌다. 군인들로부터 원망을 샀다. 원망을 샀다. 그 다음에 제1차 천안문 사건을 통해서 중국의 민심이 어느 쪽이다, 얼마나 이 4인방을 싫어하느냐 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도 알게 되었다. 그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4인방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등소평이 한 역할이 없었어요. 등소평은 그 전에 제1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니까 4인방이 병상에 있는 오택동을 찾아가서 이 일을 뒤에서 꾸민 자가 등소평입니다 해가지고 등소평을 다시 두 번째로 쫓아내가지고 저 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두 번째로 등소평이가 숙청되어 있었습니다. 저 지방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4인방 숙청에는 등소평이 직접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4인방 숙청을 한 요 사람들이 결국 노선이 등소평 노선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등소평이가 롤백을 하는 거죠. 당의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화국봉은 점점 한직으로 밀려가고 화국봉 또한 이 원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항하고 했으면은 그게 또 복잡하게 됐을 텐데 화국봉 또한 깨끗이 그 대세에 밀려가지고 자리를 넘겨주고 1981년에 당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오택동 동지가 70%는 잘하고 30%는 못했다. 특히 못한 것 중에서 문화대혁명은 오택동이가 일으킨 내란이었다. 오택동 동지가 일으킨 내란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과거사 문제로 이제는 더 이야기하지 말자. 앞으로 중국의 미래는 개혁 개방이 있다. 이래가지고 과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 노선으로 가는데 반대하는 세력을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도 모택동을 많이 비판을 했으면 모택동을 비판해가지고 후르쇼프식으로 후르쇼프는 모택동을 1956년대 격하 연설을 통해서 완전히 저 스탈린을 작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동이 일어났어요. 그 반동에 의해서 1964년에는 후르쇼프가 날아갔죠. 그러나 등소평은 모택동을 비판하면서 모택동의 유지를 있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유밖에 안 했지만 있는 식으로 하면서 당내의 반대 세력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국의 30년 이상의 개혁 개방이 정치적 안정에서 출발했다. 중국 공산당이 일단 독재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노선투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일관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된 국가 리더십. 중간에 물론 등소평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날아갔죠. 조자양이라는 사람하고 고요방. 두 사람은 아마 등소평보다는 더 약간 자유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자양은 제2차 천안문 사건이 났을 때 학생들한테 상당히 동정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배제가 됐으나 본격적인 권력 투쟁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 상층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행정을 통해서 금전받은 사람이 중앙으로 진출을 한다. 그 대부분이 이공계통입니다. 이공계통. 그러니까 경제, 관리, 행정, 건설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은퇴를 한다. 강택민처럼 은퇴를 한다. 그 다음에 후진탕은 앞으로 10년 하고 은퇴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양해가 잘 돼가지고 권력 지도부 안에서의 권력 승계 과정을 상당히 제도화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스타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택동과 스탈린 죽은 이후에 소련과 중국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방식이 또 다르죠. 프루쇼프는 1954년쯤 되면은 실권자가 되죠. 한 10년 합니다. 10년. 그래서 64년에 베리아를 쫓아낸 것과 같은 똑같은 쿠데타를 당합니다. 어제 쉬고 있는데, 흑해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이것도 베리아처럼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정치국 회의를 딱 하면서 전부 다 프루쇼프를 향해서 그동안에 이런 정책이 이렇게 은퇴를 갔다. 이렇게 막 퍼부어대요. 그래서 물러나라고.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작당을 했던 사람이 브레즈네프죠. 브레즈네프가 중심이 돼서 작당을 해가지고 프루쇼프를 쫓아내요. 왜 프루쇼프를 쫓아내느냐? 첫째는 너무 스탈린을 조지다 보니까 스탈린과 같이 잘못한 일을 했던 이 세력들의 저항이 남아있었다. 그 다음 외교 정책에서 무리가 많았다. 특히 미국 코앞에 쿠바가 있는데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놓고 핵무기까지 갖다 놨어. 미국 코앞에서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케네디한테 들켜가지고 소위 1962년 11월에 핵전쟁 일보 직전에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부른다. 여기서 프루쇼프가 사실상 항복을 해버렸다. 즉 봉쇄 명령을 받은 프루쇼프가 곧 좋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 철수한다. 다 철수하겠다. 그 대신 미국이 가지고 있던 터키에 배치한 핵미사일도 철수해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단 터키에 설치한 미국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딱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공개했으면은 소련도 얻은 게 있고 미국도 얻은 게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프루쇼프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프루쇼프를 쫓아내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베리아는 숙청된 즉시 6개월 뒤에 사형이 됐지만은 프루쇼프는 자기 집에 연금돼가지고 그 뒤에 한 1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숙청되고도 죽지 않은 천사람이 된 거죠. 그 앞에는 숙청되면 다 죽었는데 프루쇼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공산주의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루쇼프 시절에 많은 사람이 숙청됐죠. 몰로토프, 말렌코프 이런 사람 숙청됐지만 다 제 명대로 살았어요. 프루쇼프 또한 제 명대로 살았어요. 그만큼 공산주의가 조금 순해진 거죠. 순해진 겁니다. 이 올 동안에 프루쇼프는 회고록을 써가지고 미국 타임지로 빼돌려가지고 미국에서 회고록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아주 일도 합니다. 그러나 이 브레즈네프 1964년에 집권해가지고 그 뒤 20년 동안 브레즈네프 시절에 소련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의 망조가 된 거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지내는 중국의 지도부는 개혁 개방을 하는 지도부로 바뀌는데 이 브레즈네프는 소련 스탈린식으로는 못 돌아가는데 프루쇼프식 노선을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개혁 개방 노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 유지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 20년 동안 소련은 망조가 됐다가 망조가 되면서 또 모험 노선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제대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레이건이 딱 등장을 하니까 1981년에 레이건이 그동안 카트 시절에 우리가 당했던 거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공산주의를 끝장내야 되겠다. 공산주의는 악의 이념이다. 악의 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딱 통 크게 나오니까 브레즈네프가 당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브레즈네프가 죽고 그 다음에 안드로포프라는 사람이 또 1년도 안 돼서 죽고 그 다음에 체로넨코도 죽고 세 지도자가 한 2년 사이에 쭈루루 죽어버려요.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소련 지도부에서 우리도 좀 젊은 사람
할 수 없나? 찾다가 보니까 고르바초프, 50대 고르바초프를 등장시킵니다. 고르바초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브루쇼프의 정신적인 제자예요. 브루쇼프가 1956년에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청년공산당원이었던 고르바초프가 희망을 갖습니다. 아, 브루쇼프 노선이 맞다. 그때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하면 언젠가는 개혁개방 노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하는 문제의식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드디어 서기장이 됐어요. 1985년에.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라는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을 하는데 이 약한 체제가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을 하면 망한다고 해요. 힘이 있을 때 개혁개방을 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스스로 해체. 그래서 89년에 동국권 다 무너지고 왜 무너졌느냐? 고르바초프가 어디서 뭐 민주화를 하든 말든 이제 우리는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소련군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소련군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도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1968년에 민주화가 됩니다. 헝가리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1956년에 민주화가 돼요. 그런데 소련군에 들어오니까 안 된 거죠. 고르바초프는 이제 소련군으로서는 체제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구공산권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또한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을 품은 기득권 세력이 1961년 8월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1991년 8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옐친이 탱크 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옐친이 등장하는 거죠. 고르바초프는 그때 흑해에 있었는데 연금당하고 하는 바람에 그 권위가 실추가 되고 용감한 옐친이 역사적인 순간에 탱크에 올라가가지고 민중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때는 이미 세계의 여론이 그 소련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이 곧 자신감을 잃고 그중에 몇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이래 되어버립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해요. 거기서 고르바초프도 같이 가버리죠. 옐친이 나와서 이 소련을 해체해야 되겠다. 소련 연방 해체다. 그래서 소련 연방 해체로 가고 91년에 말해 가면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놓거든요. 나라는 데서 열 몇 개 나라 독립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련식의 개혁개방 노선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멸한 개혁개방 노선, 실패한 개혁개방 노선이고 등소평식 개혁개방 노선은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가면서 모택동 세력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우방으로 하면서 내부의 단합을 유지를 했다. 왜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0년 이상 연평균 10% 복리 성장입니다. 복리입니다. 복리 성장. 이 계속되느냐? 정치 안정이죠. 정치 안정은 국가 지도부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분파주의가 없다. 누가 쿠데타 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암살도 없다. 안정입니다. 이 안정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등소평의 모택동에 대한 역사관 정리에서 출발했다. 이걸 한국에 딱 돌려보면은 1992년 12월, 그때 12월 대통령 선거죠. 당시에 가장 굉장히 큰 차이로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2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취임할 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이 출발한다. 이래서 이름을 문민정부라고 지었어요. 나는 이 김영삼이 잘못한 게 문민정부라는 이 이름 때문에 장명을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바로 문민정부라는 이 장명 때문에 나는 한국 보수 세력이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이 뭡니까 도대체? 문민, 국민이면 국민이지. 문민, 그러면은
무민 아닌 사람은 정부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의 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역사관, 완전히 좌익적인 역사관을 자기 걸로 가져와가지고 전 정권을 다 비판하고 중앙청도 헐어버리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도 헐어버리고 좌익이 집권할 수 있는 카페트를 깔고 좌익 숙주 역할을 했다. 좌익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본인이 하면서도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역사관에서 나왔다. 역사관에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마디만, 취임사에서 한마디만 하면서 됐어요. 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몇 번 고통도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 근사한 나라는 건국,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고서 만든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 출발을 한다. 등소평식으로. 과거에 잘한 거 70%다. 그러나 잘못한 거 30%도 있었다. 이 30%는 내가 앞으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면은 보수 세력 사이의 분열이 아닐까요? 그런데 전 정권을 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보수 정사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첫째, JP의 세력이 뛰쳐나가가지고 잡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보수 세력의 말하면 기반이었던 TK, 대우 경북에서 이반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에서 지고 총선에서 겨우 비기고 이러다가 또 자기 아들 문제가 일어나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외환 위기를 부르고 외환 위기가 부르니까 김대중이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더구나 여기에 이인재 탈당, JP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보수가 3분대 버리고 해서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좌파 정권이 1998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의 역사관에서 출발했다. 역사관. 그래서